일본의 한 정치인이 지하철 표지판 때문에 세계를 뒤흔들었다고. 세계적인 교통 전문가들이 모인 도쿄 국제포럼. 모두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미래를 논의하던 그 자리에서 일본 정치인 후카타가 갑자기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표정은 단호했죠. 그리고 그는 한마디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왜 일본 지하철 표지판에 한글이 있어야 합니까? 이건 비애국적입니다.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고 세계 언론의 카메라가 그를 향해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단순히 표지판 이야기로 끝날 것 같았던 그의 발언,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일본, 한국, 나아가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을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킨 걸까요? 도쿄 국제포럼 안은 흥분과 격식이 섞인 공기로 가득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대표단들이 모여서 세계 지하철 컨퍼런스에 참석했죠. 대중교통의 미래를 논의하는 이권이 있는 행사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오가고 있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과 고래의 갈비뼈처럼 뻗은 강철 구조의 건물은 현대 교통 시스템의 연결성을 상징하는 듯 보였죠. 이곳은 단결과 협력을 위한 자리, 국경과 언어, 문화를 초월한 아이디어의 장이었어요. 적어도 그게 본래의 의도였죠. 저는 미국의 중소교통당국을 대표해서 초청받았어요. 일본에 온 건 처음이었는데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모든 게 철저히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열차는 조용하고 정교하게 움직였고 거리도 질서정연하게 흐르고 있었죠. 심지어 자동 판매기조차 어딘가 공손한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 같았어요. 일정은 패널 토론과 기술 투어로 꽉 차 있었지만 이 컨퍼런스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컨퍼런스 메인홀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높은 천장이 수십 가지 언어로 오가는 대화를 은은하게 증폭시켰죠. 대표단들은 명함을 교환하며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나누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지하철역 설계, 에너지 효율, 열차, 스마트 티켓 시스템 같은 혁신적인 디자인이 슬라이드로 번쩍였죠. 정말로 영감을 주는 자리였어요. 교통은 단순히 사람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도시를 형성하고 사람들의 삶을 연결한다는 걸 다시금 느꼈어요. 이 거대한 시스템의 작은 통틀바퀴일지라도 이 자리에 있는 게 행운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오전 세션 도중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했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고 몇몇이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남자가 예고 없이 마이크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존재감은 강렬했고 움직임은 단호했죠. 일본 국기가 달린 배지를 단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의 태도를 보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가 일본어로 말했어요. 목소리는 날카롭고 분명했죠. 동시통 역사들이 그의 말을 따라잡으려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후카타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 나왔어요.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이건 예정된 발표가 아니었거든요. 후카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는 전통과 국가적 자부심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죠. 왜 우리 지하철 표지판에 한글이 있어야 합니까? 여기는 일본입니다. 우리 언어는 일본어입니다. 우리 문화는 일본 문화입니다. 한글 표지판은 불필요하며 비애국적입니다.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주변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죠. 통역사들의 목소리도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들도 그의 발언에 놀란 듯했어요. 후카타는 점점 더 격앙된 목소리로 주권에 대해, 정체성의 상실에 대해, 그리고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외국의 영향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의 말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각 단어가 망치처럼 강렬했어요. 그는 손을 휘저으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려는 듯 행동했죠. 방 안은 충격적인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대표단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불만을 드러냈지만 아무도 그를 막지는 않았어요. 후카타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BBC 카메라맨이 그를 클로즈업으로 찍는 게 보였어요. 다른 미디어들도 따라갔죠. 방 곳곳에서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반짝였어요. 이건 이제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됐어요. 제 뱃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히 지하철 표지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깊고 날카롭고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었죠. 일본과 한국 간의 역사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의 말이 가진 무게는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건 단순히 도발적인 말이 아니라 위험했죠.
결국 후카타는 마이크에서 물러났어요. 그의 가슴이 크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그가 남긴 침묵은 귀를 멍멍하게 할 정도로 깊었어요. 방 안은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사회자가 급히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굳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목소리는 약간 떨렸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잠시 쉬었다가 예정된 프로그램을 재개하겠어요. 사람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움직임은 느리고 망설이는 듯 보였죠. 방 안의 분위기는 산산조각 난 것 같았어요.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목소리들 속에는 날카로운 감정이 묻어나왔어요. 믿을 수 없어. 무책임해. 대체 저 사람이 뭘 하려는 거야? 이런 말들이 들려왔죠. 저는 자리에 남아 방금 목격한 일을 소화하려 했었어요. 후카타의 발언은 마치 번개처럼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어요. 컨퍼런스의 조화로운 분위기와 그가 뿜어낸 분노를 조화시키기가 어려웠죠. 제 동료인 레이첼이 몸을 숙여 속삭였어요. 대체 저게 뭐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 쉬는 시간이 끝나고 방은 어느 정도 진정된 듯 보였어요. 예정된 발표가 재개됐지만 집중은 깨져 있었어요. 후카타의 말은 방 안에 그림자처럼 남아있었고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명히 저는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걸 목격한 것 같았어요. 그것은 도쿄 국제포럼의 벽을 넘어 퍼질 무언가였어요. 세계가 지하철에 대해 이야기하러 모였지만 후카타는 대화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어요. 호텔 방 TV를 켜자마자 그의 연설 영상이 나왔어요. 이미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죠. 일본 정치인 국제 컨퍼런스에서 논란 발언이라는 자막이 떴어요. 해설자들은 그의 의도와 발언, 그리고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죠. 소셜미디어는 분노와 지지로 들끓고 있었어요. 이 문제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컨퍼런스는 간극을 메우고 국가와 문화 간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갈등의 틈이 생긴 것 같았죠. 저는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이 어디로 이어질까? 단순한 지하철 표지판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 있었을까?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공기는 폭풍이 몰아치기 전처럼 팽팽했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발표자의 말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애썼지만 자꾸만 주변 사람들의 얼굴로 시선이 갔어요. 외교관들, 학자들,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가 이 복잡한 국제정책의 체스판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전 미시간주의 마이클 T. 퍼거슨 의원이 발언을 마쳤어요. 그의 말은 여전히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돌고 있었어요. 일본 지하철 시스템에 영어와 일본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한국 대표단에게는 모욕처럼 들렸어요. 그는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얕잡아보는 태도가 묻어나서 듣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방 안에는 웅성거림이 퍼졌고 한국 대표단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표정은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매서운 눈빛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복도 맞은편에 앉아있는 일본 대표단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퍼거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이를 들여다보며 그의 말과 거리를 두려는 듯 보였어요. 저는 마치 방관자처럼 그 사이에서 양쪽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뚜렷하고 단호한 기침 소리가 웅성거림을 끊어버렸어요. 모든 시선이 엔도 히로시 교수님에게로 향했어요. 그는 정치인은 아니었고 단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조용한 학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가 이 회의실 맨 뒷줄에 앉아 두꺼운 서류를 넘기고 있는 걸 봤어요. 지금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정지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이 논의를 사실에 기반해서 진행합시다. 불이 꺼지고 뒤편 스크린이 켜졌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단순한 막대 그래프였어요. 거기엔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754만 명의 한국 관광객이 매년 일본을 방문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른 나라 관광객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어요. 방 안 여기저기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조차도 비슷한 통계를 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눈앞에서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엔도 교수님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숫자는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제 이들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봅시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이번엔 파이 차트가 떴어요. 나라별 소비 통계였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다른 나라 관광객들보다 1인당 35% 더 많은 돈을 쓴다는 내용이었어요. 또 다른 수치가 등장했어요. 한국 관광객의 69%가 일본을 다시 찾는다는 것이었어요. 이 숫자는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돈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신뢰의 문제였어요. 두 나라 간의 복잡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일본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건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방 안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퍼거슨 의원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의 자신만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어요. 반면 한국 대표단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자세를 조금씩 바로잡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조용한 희망이 비쳤어요. 하지만 엔도 교수님의 발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한글 표지판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그가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말을 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선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22년 일본이 일부 지하철역에 한글 표지판을 도입했을 때의 변화였어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지하철 이용률이 43% 증가했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울이며 그의 설명에 집중했어요. 그래프는 명확했어요. 단순한 변화, 한글 표지판 하나가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엔도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엔 그 지하철역 주변 상권 지도가 떴어요. 해당 지역 상점들의 매출이 같은 기간 동안 42%나 증가했어요. 식당, 상점, 작은 매점까지 모두 혜택을 본 거였어요. 방 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심지어 프로젝터의 희미한 소음조차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퍼거슨 의원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그의 손은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폭발 직전의 화상 같았어요. 엔도 교수님은 객석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마무리했어요. 한글 표지판과 경제적 활력 사이의 연결고리는 명확합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모두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곱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국 대표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한 승리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고 일본 쪽은 의견이 나뉘어 보였어요. 몇몇은 팔짱을 끼고 몸을 뒤로 젖혔고 다른 사람들은 노트를 급히 적기 시작했어요. 퍼거슨의 동조자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시선을 피했어요. 퍼거슨의 일본 측 동맹인 후카타조차 어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감정적인 논쟁이었던 것이 이제는 차분하고 계산적인 논의로 변했어요. 숫자는 감정을 뚫고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힘이 있었어요. 저도 묘한 안도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데이터가 진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안심이 됐지만 동시에 이 싸움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퍼거슨이 쉽게 물러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엔도 교수님은 자료를 정리하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의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박수는 정중했지만 뜨겁지는 않았어요. 이런 주제는 열띤 환호를 끌어낼 만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이후의 발표는 제대로 들을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엔도 교수님의 프레젠테이션이 맴돌았어요. 그의 데이터는 너무나 명확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쉽게 왜곡될 수도 있고 정치와 관료주의 속에서 쉽게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방을 빠져나갔어요. 일부는 무리지어 토론을 이어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혼자 생각에 잠긴 채 걸어갔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엔도 교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느릿하고 신중한 손놀림이 인상 깊었어요. 그에게 다가가 어떻게 그렇게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머뭇거렸어요. 그는 칭찬을 원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텅 빈 좌석들과 희미하게 남은 목소리의 여운을 바라봤어요. 조금 전까지 방 안에 있던 폭풍은 잠잠해졌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지 더 큰 전쟁의 한 챕터일 뿐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데이터가 무기가 되어 소음을 뚫고 진실을 밝혔던 거예요. 하지만 그 무기가 잘못된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쉽게 왜곡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제가 그 결말을 꼭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처럼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 대중교통은 생활의 동네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지하철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히 사람들을 이동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을 거부하고 무슨 언어를 쓰든 묶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건 다국어 지원 시스템입니다. 모든 LED과 알림 방송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됩니다. 여행하는 동안 탐험가를 찾기 위해 몇 번이나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이 존재는 정말 혁신적인 것입니다. 더 이상 앱을 후속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손짓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알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몇 년 전 다른 도시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제 경험을 제공해드렸어요. 수영할 수 없는 수많은 가득한 미로 같은 곳에서 몇 시간을 헤매다 겨우 발견할 수 있는 기억이요. 주요 비하면 서울의 시스템은 여행자들에게 진정한 선물과 같은 존재의 모험입니다. 마치 서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대답하겠어요. 정말 신기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기술입니다. 뉴스에서 말하길 이 시스템의 참여가 99.7%라고 활동합니다. 이전에 앱을 써본 적이 있지만 보통 속어나 관련이 있어서 오역이 많죠. 그러면 서울의 시스템은 그런 걸 당신이 처리하게 되었어요. 역에서 내 언어로 방송이 들릴 때 마치 나를 위해 조용히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떻게 복잡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뉴스에서는 이 시스템이 함께할 수 있는 계획과 투자 그리고 협력을 통해 알게 된 설명화 참가자입니다. 엔지니어, 언어학자, AI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거의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혹시 아니겠어요? 주민들의 삶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의 모습.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그들까지 포함해서요. 또 흥미로웠던 건의 역할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엔도라는 학자가 한글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소켓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정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도구라고 하니까요. 각이 잡히는 방식, 디지털 기술에 저항하여 개선되었어요. 당신은 한글을 언어의 걸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 자신의 외계 문자를 보며 빛나는 듯한 모습을 한 자신이 하야자리. 외국에서는 같아요. 외계인들이 하고 있다고 해서 조각처럼 잘 맞을 것 같아요. 구글 마이크로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IT 기업들이 한글을 칭찬하는 것을 이해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이 기업들이 AI를 개발할 때 한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언어가 더 많다면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디언과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스템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실행됩니다. 털이던 방송 덕분에 손자, 손녀를 보호할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었다는 할머니. 이야기, 길을 들을까 보시지 않고 여러분의 도시를 탐험한 군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많은 여행자들이 서울에서 마치 시골인처럼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주셔서 깊이 이해했어요. 뉴스가 끝나갈 때쯤이면 기자는 도쿄 지하철과 비교해서 만족할 것입니다. 도쿄의 시스템도 서울 못지않고 움직이지 않고 포용성 면에서 변형이 있어요. 다국어 기능을 더 강화하자는 논의가 수년 동안 이루어졌지만 비용과 운영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울은 이러한 모험을 탐험할 수 있는 모험입니다. 아마도 단순히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옳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인식되면서 서울은 경제와 도시의 명성을 동시에 키울 수 있었어요. 뉴스를 다 보고 헛되이 생각하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하철은 단순히 교통수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담당의 책임입니다. 접근과 혁신을 우선시할 때 어떤 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요. 왜 다른 도시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가? 며칠 동안 이 테마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기사도 찾아보고 동영상도 보고 심지어 지하철 노선도의 버전까지 다운로드해 보았어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히 열차와 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요리입니다.
돌이 켜져 있다면 이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서 일하는 것을 볼 것 같아요. 기술이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죠. 여러분이 오면 무슨 언어를 쓰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대단한 걸작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 멋있는 걸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상징적이었어요.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어요. 봄이 완연한 날씨에 벚꽃이 만개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기자들, 외교관들, 정책 자문들 사이에 서서 도쿄 중심부의 컨퍼런스홀에 모여 있었어요. 넓은 회의실은 웅성거림과 종이를 넘기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표면적인 차분함 뒤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번 행사는 관광과 인프라를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이었지만 분위기는 그 이상이었어요. 몇 달간 한국 관광객의 증가에 대해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될 거라고 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전통 문화가 희석될 것을 걱정했어요. 저는 국토교통성의 신입 정책 분석가로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에 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분위기는 국토교통성 장관님이 무대에 오르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관님이 연설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장관님은 차분한 걸음으로 연단에 올라가셨어요. 키가 크시고 머리에는 회색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결의에 차 있었어요. 마이크를 조정하시고 나서 말씀을 시작하시자 회의실은 숨소리마저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장관님이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인프라를 논의하러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회를 잡으러 왔어요. 회의실은 고요해졌어요. 장관님은 천천히 하지만 힘있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관광은 단순히 경제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관광은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은 관광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환영하고 있을까요? 장관님은 잠시 멈추시고 청중을 둘러보셨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의 무게를 느끼고 있기를 바라는 듯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는 정부가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러워요. 일본 정부는 2조 3천억 엔을 투자해 다국어 지하철 시스템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 예산의 41%는 한글 지원을 강화하는 데 할당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지만 곧이어 파도처럼 박수 소리가 퍼졌어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요. 주위에 있던 한국 대표단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반응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유럽과 북미에서 온 대표자들은 서로에게 고개를 돌리며 칭찬하는 듯한 말을 나누었고요.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의 긴장감 대신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죠. 박수가 잦아들자 장관님은 다시 말씀을 이어갔어요. 이번 계획은 단순히 표지판과 안내방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정과 상호 존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든 어떤 언어를 쓰든 모든 사람이 우리 도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 역할은 작았지만 데이터 보고서를 작성하고 메모를 준비하는 정도였지만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기뻤어요. 그 순간 정책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국가 간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1년 후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도쿄의 지하철 시스템은 포용성과 혁신의 상징이 되었어요. 주요 역에는 한글 표지판이 기본으로 자리 잡았고 일본어, 영어, 중국어와 함께 한국어 안내 방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자동 발권기도 업그레이드되어 터치스크린에서 다양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한국 관광객 수는 거의 30%나 증가했어요. 가족, 학생, 비즈니스 여행객들이 일본 전역을 방문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인들이 도쿄를 쉽게 여행한 이야기가 넘쳐났고 해시태그 도쿄 여행 쉽다, 해시태그 한일우정 같은 해시태그가 몇 주 동안 유행했어요. 저에게 이 변화는 더 특별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 한글 안내 방송이 익숙한 일본어 방송과 함께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려주는 상징 같았어요. 저는 종종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젊은 한국 커플이 지도를 보고 있는 모습, 나이든 일본 할머니가 서툴지만 한국어로 길을 알려주는 모습, 또는 한국 학생들이 웃으며 기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면서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기차가 평소보다 붐볐어요. 저는 간신히 자리를 잡았는데 근처에 중년의 한국 남성이 서 계신 게 보였어요. 그의 발치에는 여행용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는 머리 위에 표지판과 휴대폰의 지도를 번갈아 보며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그분께 말을 걸었어요. 도와드릴까? 일본어로 물었다가 곧 한국어로 바꿨어요. 구워드릴까? 그분은 안도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부야에 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문 위에 있는 디지털 표지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맞는 열차 타셨어요. 앞으로 3정거장 남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제가 일본에 처음 와봤거든요. 길 잃을까봐 걱정했는데 표지판하고 방송 덕분에 너무 편리하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자주 생각했어요. 경제적 성과나 기술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편리해지고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그날 컨퍼런스 홀에서 시작된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이 계획은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일본을 방문해 우리의 사례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수치나 성과보다도 그날 기차에서 만난 남성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여행이 더 쉬워지고 연결이 이루어지고 장벽이 허물어진 이야기가 진정한 변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에게 이 계획은 단순히 관광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보는 방식의 전환점이었어요. 우리는 전통을 희생하지 않고도 변화와 발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그리고 저에게는 이 일이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어요. 작게 시작된 노력도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한글 안내 방송이 뒤에서 울려 퍼질 때 저는 뿌듯함과 사명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다리를 놓았고 그 다리는 모두를 지탱할 만큼 강했어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